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림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지금은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모두 손절당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잘못했다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 부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저희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돈 욕심 부리다가 한순간에 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분명 경고했어요. 한순간에 흥하려고 했다가는 전부 잃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경고를 무시한 시모. 그래서 우리가 시모를 버리고 손절을 한 겁니다. 우리라고 좋아서 그랬겠어요? 도저히 고쳐지지 않으니까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남편조차 친엄마인 시모를 모른 척 하겠어요? 아무튼 시모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부부의 집안 배경을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는 아빠에게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음식점을 하나 여셨어요. 저희 엄마라서가 아니라 진짜 음식 솜씨가 훌륭하십니다. 엄마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음식점을 열고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입소문이 나서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거기다 단골도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시간 나는 대로 엄마의 가게 일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심지어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주말에는 어김없이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직원분도 계셨지만 손님이 진짜 엄청 많아서 일손이 늘 부족했거든요. 나중에는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식당을 크게 키우셨습니다. 엄마의 음식 솜씨는 정말 훌륭했지만 엄마는 참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부족한 솜씨인데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손님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죠. 진짜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손질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늘 지켜봤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하는 게 엄마의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엄마의 가게 일을 도와드렸고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 네. 기본 정식으로 2개 주세요. 남편은 저희 엄마 식당 근처에 있는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랑 몇 번 같이 온 적도 있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오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저를 보기 위해 매일같이 온 거였어요. 저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만 가게 일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남편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평일 점심마다 안 보이는 저를 두리번거리며 찾았고요. 그러다 제가 저녁이나 주말에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 자주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주말에도 찾아오는구나. 정말 고마운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되고 나니 어찌나 부끄럽고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자주 얼굴 보고 말 몇 마디 섞다가 날 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양새로 엄마 식당에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음과 정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어 와 닿았습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창문 밖으로 남편이 오나 안 오나 살펴봤으니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용기를 내어 제게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본인의 연락처까지 전해주면서 사실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제 얼굴 한번 보려고 매일같이 엄마 식당에 출근 도장 찍듯 왔다고도 했고요. 몇 번이고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간 용기가 없었대요. 그러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결심을 내렸고 어렵게 고백한다고 수줍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데이트 신청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승낙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첫 데이트 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죠.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걸 보면 확실히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 2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진 뒤 결혼했어요. 남편은 엄마와 제게 참 든든한 사람입니다. 엄마와 저 여자 둘만 지내는 집이다 보니 간혹 남자의 역할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줬어요. 대신 집안 물건을 고쳐주기도 하고 힘써서 날라주기도 하고 또 엄마의 말동무도 자처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남자친구 하나 참 잘 뒀다면서 칭찬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간식을 잔뜩 들고 엄마 가게에 찾아와서는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먹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게 문 닫는 것도 같이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들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 든든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때 알았죠. 엄마가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크게 좋아해 주셨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점수 따려고 엄마한테 잘 보인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생각해 준 사람입니다. 결혼해서도 엄마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한결같았어요. 엄마는 남편을 사위로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친아들로 대해주셨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엄마를 잘 따르고 모셨고요. 그 모습에 저 역시 남편처럼 시모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친딸은 아니어도 딸과 비슷한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외동이라서 시모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딸처럼 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시모는 저를 딱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선을 확 그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결혼하고 나서 제가 엄마 가게 일을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였어요. 이상하게 엄마 보러 간다고 할 때마다 싫은 태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새아기니? 나 지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가지고 너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니? 아니요. 저 지금 엄마 가게에 와 있어요. 남편도 이쪽으로 오기로 했고요. 뭐? 아니 거기는 또 왜 간 거야? 아주 그냥 툭하면 가는구만. 시집 왔으면 이제 네 남편이랑 시댁을 더 챙겨야지 어떻게 네 엄마만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랑 어머님 아버님을 언제 안 챙긴 적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서운해요.
서운은 무슨, 내가 더 서운하다. 얘,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이제 사부인이 알아서 하시게끔 둬야지. 언제까지 네가 다 도와드릴 거야? 괜히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고 말이야. 시모는 제가 엄마 가게에 자주 가는 걸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챙기는 것만큼 남편과 시부모님도 그렇게 챙겨보라고 하더군요. 누가 들으면 제가 남편이랑 시부모님 다 나몰라라 하고 우리 엄마만 챙기는 줄 알겠어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시부모님을 얼마나 잘 챙겨드리는지 몰라요. 그건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결혼한 순간부터 친정과 등을 돌리듯 돌리고 남편과 시댁만 보며 살기를 바랬나 봅니다. 엄마를 생각하고 돕는 정성만큼 본인들도 그렇게 대해달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으니까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한 딸이 친정엄마 일을 도와드리지도 못하나요? 남편 내조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거기다 시부모님도 잘 챙기면서 친정엄마 일도 도와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그냥 제가 엄마 가게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엄마 일 도와드리면서 남편하고 시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해질까 봐 걱정한 건지 몰라도 무척이나 싫은 티를 냈습니다. 거기다 일하고 힘든 남편을 집에서 푹 쉬게 해도 모자란데 왜 엄마 가게로 불러들이냐면서 저한테 한 소리 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참 억울한 게 제가 오라고 부추긴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시모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퇴근하면 얼른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꺼내서 차려 먹을 수 있게 저녁 준비도 늘 되어 있었고요. 시모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챙겨주셔서 식사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도 시모처럼 남편을 생각해서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굳이 저와 엄마를 돕겠다며 오는 남편을 무슨 수로 말리나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막 역정내면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손 하나라도 더 보태면 빨리 정리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부족한 솜씨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착한 신랑을 얻은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낳아준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뭐하러 엄마 가게 일을 도와주냐고 심술 부리면 그 마음이 쏙 들어가곤 합니다. 진짜 이렇게 싫은 티 내면서 뭐라고 할 때면 감사하다가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저희 엄마 가게까지 찾아와서는 서빙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역정을 내신 적도 있어요.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앞치마를 메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저를 매섭게 쳐다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정말. 사내 자식이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지금 앞치마 메고 일할 때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꼴이 뭐야? 아,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래? 여긴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기는? 너 이러고 있을까 봐 왔지.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네가 지금 태평하게 인사할 띠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앞치마 입히고 일 시키니까 좋아? 내가 이 꼬락서니 버리고 결혼시킨 줄 아냐고? 아, 엄마 정말 왜 이래? 사람들 다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와. 나가긴 뭘 나가. 네가 뭐가 부족해서 가게 일을 하고 있냐고? 내가 오늘은 사부인이랑 아주 결판을 내련다.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데려다. 장모님 잘못 없으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건데 엄마가 왜 난리야? 됐고, 얼른 나가! 진짜 저희 엄마랑 제대로 한판 하려고 온 건지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표정으로 씩씩대던 시모를 남편이 겨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엄마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시 가게를 비우셨을 때였어요. 만일 가게에 계셨더라면 시모가 한 말을 다 들으셨겠죠. 그럼 그때부터 시모 눈치 본다고 가게에 저랑 남편을 얼씬도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진짜 시겁했어요. 시모는 계속 안 간다고 다시는 귀한 본인 아들 일 시키지 못하게 엄마랑 결판 짓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겨우겨우 시모를 차에 태우고 집에 모셔다 드린 것 같아요. 대충 가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까 일을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에 잘 모셔다 드렸어?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시는 걸 겨우 진정시켜서 집에 모셔다 드렸어. 아까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네. 그래도 다행이야. 장모님 없을 때 오셔서. 그나저나 앞으로 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어쩌지? 남편은 앞으로도 시모가 마음대로 엄마 가게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면 어쩌나 그 걱정만 했습니다. 본인은 정말 저와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시모가 예민하게 나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게 일은 나 혼자 할 테니 남편은 도와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만 받겠다고요. 안 그래도 퇴근하고 와서 쉬지도 못한 채 엄마 일을 도와줄 때마다 내심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니까 힘들어도 참고 도와드릴 수 있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지 않냐면서 이참에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괜찮다며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시모가 난리를 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집안일을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죠. 정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내랑 장모 힘들까봐 이렇게 생각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마다 감사한 마음에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었는데 진짜 시모가 하는 짓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고 하도 난리쳐서 저만 엄마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보기 싫으셨는지 틈만 남은 저를 감시하고 부르기 일쑤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괜찮으면 잠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지금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무슨 일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뭘. 아니, 근데 주변이 왜 그렇게 시끄러워? 너 설마 또 사부인 가게에 있는 거니? 네, 엄마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지금 혼자 있는 거야? 제 손으로 밥 차려 먹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딜 감히 남편 혼자 밥 차려 먹게? 당장 집으로 안 가? 남편이 엄마 가게 일 도와드리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그걸 못하게 했더니 이번에는 저까지 손을 떼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 남편은 안 챙기고 친정 엄마한테만 신경 쓰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셨나 봐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남편을 나 몰라라 한다고 여기는 거였죠.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고 막무가내로 구는 시모랑 부딪혀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며 참았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참고 시모랑 한번 크게 싸운 날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엄마가 아프시고 난 후였죠.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기는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데 아직도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약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랑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자. 아유, 아니야. 그냥 감기 몸살인데 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 제대로 쉬어야 빨리 낫지. 안 돼. 오늘 예약 손님 많아서 나가봐야 돼. 몸도 안 좋은데 일은 무슨 일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쉬어. 하루쯤 이모하고 삼촌한테 맡기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 나 생각해서 예약해 준 건데 네가 챙겨야지. 저희 엄마는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늘 가게 일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분이셨습니다. 솜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음식을 생각하는 마음 역시 진심이다 보니까 엄마 지인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가게를 예약하고 찾아오셨어요. 기존에 오는 단골 손님도 많지만 엄마 지인분들도 자주 찾아주시곤 했습니다. 예약으로 단체 손님도 꽤 많았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본인 때문에 일부러 예약해서 찾아준 손님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면서 얼굴 비추고 서비스라도 잘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한동안 엄마 몸이 계속 낫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감기 몸살이 오래가서 걱정하던 참에 단체 예약 손님 때문에 또 가게에 나가본다고 하시니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가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를 위해 제 주말을 모두 바칠 생각이었어요. 대충 준비하고 가게에 가려는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 지금 집이지? 네, 집이에요. 그런데 곧 나가려고요. 나가긴 어딜 나가? 너 또 네 엄마한테 가려고 그래? 네, 엄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나이 먹으면 몸 좋을 날 없어. 맨날 여기저기 아프지? 나도 뭐 성한 데 있는 줄 알아? 그냥 네 엄마가 알아서 하게 둬. 무슨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챙길 거야? 됐고, 얼른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오늘 내 친구들 온다고 했으니까 와서 음식 준비 좀 해. 어머니 죄송한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몸이 진짜 안 좋으셔서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뭐? 이게 시어머니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결국 네 멋대로 하겠다. 이거야? 엄마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데 시모는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줬습니다. 본인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며느리가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되냐면서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서 난리치더라고요. 이때 진짜 어이없었습니다. 아니, 사전에 친구들 놀러 온다고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당일에 갑자기 전화로 친구들 오니까 와서 음식하라는 게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무조건 저희 엄마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모가 친구들 놀러 온다고 미리 말했더라면 저 역시 가게에 있는 이모랑 삼촌한테 엄마를 부탁드리고 우선 시댁에 가서 제 할도리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갑자기 통보한 거잖아요. 거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그게 뭐 대수냐는 태도 역시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리 약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고 다행히 아무런 일정이 없어서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지만 엄마가 많이 아픈 상황이라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라면 오라는 거지 감히 시어미 말을 무시하는 거냐면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법이고 시집간 딸이 그립고 외로워서 엄마가 관심 끌려고 꾀병 부리시는 거라는 막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약 먹고 쉬면 되는데 일하러 가게 나가는 거 보니까 살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이게 꾀병이 아니면 뭐냐고 하더군요. 툭 하면 엄마 일 도와드린다고 가게가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쩌다 한번 시모 일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서운하다느니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본인은 대접을 못 받느냐느니 별의별 소리를 해대며 하소연했습니다. 진짜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을 텐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 신경 쓰이기도 하고 예민해진 상태라 이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잖아요. 정말 꾀병인지 진심으로 아픈 건지. 더군다나 저희 엄마는 많이 아파도 가게 일이 최우선이라 본인 몸 신경 쓰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시모는 그것도 잘 모르면서 꾀병 취급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아프신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 듣기 불쾌하다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버릇없게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냐면서 더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네. 야! 네 엄마만 생각하면 그만이야? 결혼하면 시부모가 네 부모나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으로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네 엄마만 챙겨? 이럴 거면 결혼을 뭐하러 했어? 툭하면 우리 아들 혼자 밥 차려 먹게 하고 집안일까지 시키더니 이제는 내 말까지 무시해? 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던? 가게 일한다고 자식 교육은 다 내팽개친 모양이구만.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사부인 만나서 제대로 단판을 지어야겠어. 그래야 다시는 네가 시댁을 우습게 여기지 않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막무가내로 군 게 누군데요? 미리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어머니께서 부르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저희 엄마 일 도와드릴 때마다 엄청 눈치 주시는데 딸이 엄마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가 엄마 일 도와드린다고 해서 남편이고 집안일이고 다 내팽개친 것도 아닌데 숨막히게 왜 이러세요? 그동안 속으로 참았던 말을 시모에게 다 풀어댔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며느리를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집어줬고 제가 엄마 가게 일을 돕는다고 해서 집안일이며 남편 내조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만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화를 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도와드린다는 건데 인정머리 없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고 따지니까 시모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면서 그동안 뒤로 몰래 시부모 우습게 여기더니 드디어 대놓고 무시한다면서 저를 아주 천하게 못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빨리 엄마 가게 일을 도와드려야 해서 싸울 시간이 없기도 했고 괜한 감정 낭비하기 싫었어요. 시모 말이 감정이 한껏 상한 상태라 이럴 때 괜히 말 실수하기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한 거였어요. 그러나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몰랐던 건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냐고요? 진짜 경악스러운 게 저희 엄마 가게까지 찾아와서는 귀엽고 엄마한테 한 소리하며 난리를 치더군요. 막 엄마 가게 도착해서 아픈 엄마를 살피고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실랑이 하고 있는데 타이밍 좋게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시집간 딸 그만 좀 불러내라면서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엄마가 아파서 온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기어이 이래야겠냐면서 화를 냈죠. 엄마는 시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시모 때문에 괜히 마음 쓰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어요. 안 해도 될 걱정까지 얹어드린 거잖아요. 시모가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엄마는 제가 오는 걸 극도로 꺼려 하실 겁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이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그만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열받아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설명했고 당장 튀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를 겨우 밖으로 끌고 나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면 앞으로 시댁이고 뭐고 다 무시할 거라고 했고 며느리 노릇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 역시 저한테 좋은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맨날 본인 아들, 본인들만 중요하게 여기라고 강요했지. 정작 며느리인 저를 존중해 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있냐면서 진짜 서운하다고 토해냈죠. 최대한 참고 좋게 지내보려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지낼 이유 없다고 똑부러지게 말했고 앞으로 절대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죄 없는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선 넘는 행동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아프다는데 이깟 배려 한 번이 그렇게 어렵냐면서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만 나쁜 며느리 만들려고 오만 욕을 섞어가면서 악다구니를 써대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시모랑 계속 말싸움을 이어갔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이 도착했고 저처럼 시모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며 크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도 있는 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냐면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느니 뭐라느니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민폐 그만 끼치고 얼른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모를 억지로 차에 태우더니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나중에 장모님께 따로 인사드리겠다면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다시 가게로 갔을 때 엄마는 사부인 잘 갔냐면서 그동안 가게를 도와주는 거 싫어하셨냐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딸 시부모에게 사랑 듬뿍 받고 살기를 바라시겠죠. 괜히 본인 때문에 제가 밉보였다고 생각하셨는지 앞으로 가게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모랑 삼촌 셋이서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남편도 오지 말라고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우선 엄마는 몸이 아프시니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고 엄마는 괜찮다면서 시모한테나 가보라고 하셨어요. 시모랑 실랑이 하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엄마랑도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겨우 집으로 모셨습니다. 나중에 가게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시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분이 풀릴 때까지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시모한테 사과받기 전까지 시댁에 절대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번 일은 시모가 잘못한 거라면서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해줬습니다. 이때 남편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냐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어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결혼 한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이날 이후 저와 시모는 냉전을 유지한 채 지냈어요. 저도 저지만 시모도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시모가 잘못한 일에 제가 왜 사과하나요? 남편한테 말한 대로 저는 시모한테 한 통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시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모가 잘못한 일이고 이번 일로 실망했다면서 연락을 안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엄마의 몸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가봤더니 여기저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그동안 몸을 돌보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탈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가게에 나가 일을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의사 말이 푹 쉬면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괜히 덧나서 더 잘못되면 어쩌나 싶고 걱정만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엄마를 걱정해 줬고요. 그러던 중에 난데없이 시모가 찾아와서는 제게 지난 일은 그냥 묻어두자며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우리가 평생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일로 얼굴 붉히고 그럴 필요 뭐 있니? 지난 일로 더 이상 감정 상하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좋게 지내자꾸나.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다면 여기서 다 풀고 앞으로 네가 사부인 챙기는 거 일절 간섭 안 하마. 나도 생각해봤는데 너 없이 혼자 얼마나 척척하셨겠어.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만만치 않은 시모라 절대 먼저 화해하잔 소리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설마 죽는 건가 생각될 정도로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남편 역시 먼저 화해 손길을 청하는 시모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딘가 모르게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게 한껏 너그러운 표정과 말투로 말하지만 이러는 꿍꿍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뒤에 넌지시 엄마 가게를 본인이 맡아서 하면 어떠겠냐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 가게를 인수하시겠다고요? 그래! 사부인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이제 그만 쉬셔야지. 근데 그 가게가 맛좋기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단골도 많은데 그냥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니?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야 시모의 꿍꿍이를 알겠더군요. 엄마 걱정하는 척 구는 건 핑계고 사실은 엄마의 가게를 손에 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화해를 청한 거였습니다. 어쩐지. 자존심 센 시모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제야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알겠다면서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이왕 넘겨주는 김에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싸게 넘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보탰어요. 그럼 앞으로 친정에 가는 거 일절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예 모시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했죠. 사실 그동안 시모가 한 짓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이걸로 엄마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엄마를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모도 가게 일을 해보며 일손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손님 많아서 돈방석에 앉을 줄 알고 잔뜩 기대하는 눈치던데 그 꿈을 산산조각 내주고 싶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만큼 신경 쓸 게 엄청나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시모 성격상 분명 얼마 못 가 때려치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은 시모에게 가게를 넘겨주게 되었죠. 처음 시모가 말한 것처럼 싸게 넘기자마자 시모는 내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본인 입맛대로 부릴 직원까지 새로 뽑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모와 약속한 대로 가게를 싸게 넘긴 뒤 눈치 볼 거 없이 엄마를 더 잘 챙겨드렸어요. 아예 모실까도 생각했지만 엄마가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저와 남편이 자주 찾아뵈며 엄마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시모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어떻게 됐냐고요? 보나만 하죠, 뭐. 예상대로 흘러갔더라고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리모델링하고 내부 인테리어 싹 바꿀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단골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기존 레시피를 작성해서 알려드렸어요. 딱 이대로만 보고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시모는 고분고분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조리하지 않고 또 제멋대로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새롭게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저희 엄마보다 본인 음식 솜씨가 더 좋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가라고 친절하게 레시피까지 알려줬는데 굳이 그걸 변형해서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내더니 결국 다 말아먹었어요. 서비스도 별로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엉망인데 누가 오려고 하나요? 심지어 맛도 없으면 말 다 했죠. 누가 돈 내고 시간 내서 오겠냐고요. 저는 시모가 엄마 식당을 맡은 뒤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딱 한 번 가봤고요. 기존에 일하던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보지 않아도 혀를 내두를 정도더라고요.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엉망을 넘어선 수준인 거죠. 사장이 시모로 바뀌고 나서부터 손님이 점점 준 게 아니라 아주 확확 줄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문 연 지 일주일 만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셨어요.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얼른 발을 빼야 하는데 시모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어요. 손님을 확보하고자 쓸데없이 메뉴 개발을 더 해댔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손님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고 파리만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까지 가게 월세에 직원들 월급에 재료비까지 온통 다 마이너스였어요. 결국 시모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친 사고를 저희더러 수습해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알고 보니 개인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시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러게 뭐하러 인테리어 하겠다고 대출까지 받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박 음식점이어서 운영해 보려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시모. 대출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면서 애원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뻔뻔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게 다 저와 엄마 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러게 아버님 몰래 담보대출은 왜 받으셨어요? 굳이 인테리어까지 손댈 필요 없으셨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하니?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랑 사부인 잘못도 있잖아. 여기서 엄마랑 제가 왜 나와요? 그걸 몰라서 묻니? 애초에 잘 되는 음식점을 넘겨준 게 아니니까 그렇지. 손님 많아서 장사 잘 된다고 자랑하더니 이게 뭐야? 손님은커녕 날파리만 날리더라. 솔직히 말해.
다 넘어가는 식당 나한테 넘긴 거지? 그러지 않고서 이게 말이나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아니, 너무 몰라서 이러시는 걸까요? 어머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 바글바글 했어요. 그거 뚝 끊기게 만든 게 누군데요? 바로 어머님이잖아요. 그러게 뭐하러 인테리어를 바꾸고 레시피를 수정하셨어요? 알려준 그대로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직접 맛보지는 않았지만 어머님 음식 정말 최악이라고 하던데요. 뭐? 뭐? 누가? 누가 감히 그따위 막말을 해? 저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해서 음식점이 망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죄 없는 엄마와 저를 탓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친 사고를 수습해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우리가 수습해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잘못도 없는 나와 엄마 탓을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조금 더 도와주기 싫다고 했죠. 시모가 친 사고는 시모가 알아서 수습하는 게 맞다고 하자 정없이 그럴 수 있냐면서 그동안 사부인 챙기는 거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았냐며 그걸 고맙게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모질게 정신 차릴 수 있는 소리를 던졌습니다. 그게 왜 고맙죠? 기억 안 나세요? 가게 싸게 넘기는 조건으로 엄마 챙기기로 한 거? 어머님과 저는 거래를 한 거예요. 저는 약속을 지켰고 어머님도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저랑 엄마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알아서 수습하세요. 애도 아닌데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어요? 저는 정색한 채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강하게 나가자 시몬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불쌍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정말 안 도와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모른 척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언제까지나 제 편이었습니다. 아픈 장모님 걱정 한번 한 적 없었고 괜찮은지 물어본 적 없는 시모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 모시는 것도 아파서 걱정되니까 모시라고 한 게 아니라 가게에 넘겨받고 싶어서 그런 거 모를 줄 아냐면서 본인이 친 사고 알아서 수습하라고 저처럼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시부가 알면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난리치더군요. 나중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우리는 천하의 못된 아들 며느리 취급하길래 남편도 시모한테 만만치 않게 실망했다면서 그냥 연락하지 말라며 쫓아냈어요. 시모는 이 일로 마음이 단단히 상했는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연락할 마음 없고요. 남편은 시부하고만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걸 알게 된 시부는 시모에게 한바탕 화를 내셨고 이 일로 시모는 잔뜩 기죽어서 깨갱거리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모한테 실망한 게 크다며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오만정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모는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달게 받았고 우리는 그런 시모를 빠르게 손절했어요. 앞으로도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